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패키지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어제는 또 신경제 구도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 남북회담에서 새로운 경제 구도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뭐 청년 실업을 없애고 중국 쪽으로 그 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서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연결시켜서 벨트를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했는데 미국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를 되돌아와서 시시껄렁한 과거에 뭐 2000년 6월 25일 하고 2007년 10월 4일 한 것처럼 괜히 쓸데없이 경제협력 같은 짜잔한 거 이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 실제 엄청난 결과도 못 얻으니까 이번엔 한판 치자. 제대로 된 거 한 판 해보자. 그러려면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종전선언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결국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함께 다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좀 레버리지가 생길 게 아니냐. 참만 만만한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발상이에요.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안 맞는지. 비핵화는 채무자입니다. 종전선언은 채권자예요. 그 비유가 정확한지 어떤지 몰라, 잘 이해가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종전선언은 종전한다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저떤 선언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비핵화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종전선언은 채권자와 같아요. 돈을 한꺼번에 빌려줍니다. 그냥 빌려주겠다 약속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물론 서너 번 나눠서도 하겠지만 거의 약속한 액수를 빌려주는 것이 채권자 역할이에요. 근데 채무자, 돈 갚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형편에 따라서 갚습니다. 물론 채권자하고 약속을 했지만 안 갚으면은 채권자에게만 고통을 주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다. 나 형편한데 어쩌겠어요. 법으로 다루어서 고소를 해도 경찰에 데려가도 검찰에 데려가도 감방에 여도 그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쓰일지는 몰라도 돈 받아내는 데에 돈을 받아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비핵화예요. 근데 종전선언하고 비핵화를 같이 얘기하겠다?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거는 채권자가 돈 빌려주면서 주는 채 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받겠다는 거라야만 채무자에게 돈을 바로 받겠다. 주는 척하다가 받는 것이 바로 동시 추진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시사적으로 동시 추진 아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에 뭐 문제가 난리예요. 보십시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나는 애를 낳는 거고 하루 만에 낳아요. 몇 시간 만에. 다른 하나는 그게 종전선언이에요. 비핵화는 뭡니까? 10달 동안 애를 뱃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수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애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것도 정확한 엄청난 기한이 정해졌을 때에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산도 될 수 있고 못 낳을 수도 있고 중간에 애를 유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북한이 종전선언을 받아드는 순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된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면 단계마다 종전선언을 가지고 살라미 작전을 할 겁니까? IAEA 국제원자력기구 협력기구에서 이번에 검증 한번 받으면 종전선언의 1페이지를 한 줄을 써주고 NPT 가입하면 종전선언 둘째 줄을 써주고 냉각탑을
폭파시키면 종전선언 전문에 세제주를 쓰고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애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리스크를 왜 우리가 안 짜는 겁니까? 그리고 이 정부 노상 입버릇하던 하던 얘기가 뭐예요? 만약에 일관성이 있다면은 핵 문제를 미국하고 북한에게 맡겨놓겠다면서요. 근데 왜 끼어들어요? 우리가 지금 둘이 앉아가 남북회담에서 우리 비핵화라고 얘기하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으로 북한이 같은 아이디어로 나옵니까? 김일성 때도 얘기하고 김정일도 얘기하고 김정은도 얘기하는 거 똑같은 맥락의 한반도 비핵화예요. 도대체가 핵 1차 시험 발사하는 날 조선반도에 비핵화를 원한다. 그게 바로 김정일이가 얘기한 비핵화예요. 지는 핵 발사해놔놓고 왜 하느냐? 아유, 미국이 핵 없애고 미국이 한국을 핵 영향권 안에서 그들의 핵 우상권 안에서 벗어나게 하면은 철수하면은 우리도 핵 개발 안 해.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얘기를 내놓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북한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그래 우리가 종전선언 해줄게. 비핵화 한다고 약속해. 그 약속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먹튀식으로 사기치면서 전형적인 거지 형태죠. 요것만 주면은 그리고 전형적인 남의 돈 떼먹을 작정하고 돈 빌리는 인간의 행동하고 똑같은 거죠. 요것만 주면 그 다음 하겠다. 요것만 주면 그 다음 갚겠다. 5천원만 빌려주면 6천원 갚겠다. 만원만 주면 2만원 갚겠다는 식으로 우리가 25년 동안 당해왔어요. 그걸 기꺼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얻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입이 없습니까?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얘기하면 트럼프가 조건을 걸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올 건데 우리가 미리 종전선언 얘기를 다 해놓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은 핵을 그대로 가 있으면서 우리는 종전선언 해주고 북한은 그 카드를 들고 이제 종전선언 됐으니까 평화협정을 가고 평화협정 되면은 주한미군 나가라. 그렇게 밀어붙일 때 우리 답이 있어요? 나는 이 정부가 이렇게 간다는 건 그렇게 밀어붙여도 좋다라는 뜻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남한 주도의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꿈을 깨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의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지 제가 지금 헷갈려요. 정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이슈를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중매 잘하면은 양복이 쇠불지만 잘못하면 뺨때기 맞는 거 알죠? 지금 뭐 중국 가고 참 워싱턴 가고 북경 가고 다 환호하는 것 같죠? 자기 나름대로 계산표가 따로 있어요. 나중에 골병 드는 건 우리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이 지금 어제 신경제 구도를 던진 중에 14 선언대로 그리고 지금 종전선언과 비핵화 연결하는 것은 1차 남북정상, 2차 남북정상 때도 한 얘기니까 우리가 새로운 거 내놓는다는 게 아니다라는 견강부회 식으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거 내놓은 거 아니다. 그 전에 대통령들이 수도 없이 트라이 했지만 안 된 걸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가 하겠다. 트럼프가 마치 김정은 만나는 거 오바마도 못하고 클린턴도 못하는 거 내가 했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 문제를 다루면은 안보 문제와 연계시켜서 똑같이 14선언대로
14선언 때 한 것처럼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들겠다. 청와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4일 김정일이랑 만나가지고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그때 제안한 것은 우리는 NLL, 북쪽은 해안경계선, 북쪽이 주장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NLL은 우리 남쪽이 주장하는 NLL보다 훨씬 더 많이 남쪽 영토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NLL선 여기면은 북쪽이 주장하는 건 여기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것을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고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이 하이파이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이파이브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생각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아니고 등거리로 하자.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리 우리 영토에서 가는 거리 중간으로 딱 자르면 안 될까요? 그건 혼자 생각이죠. 북한이 그렇게 양보한답니까?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순간 우리 NLL은 없어집니다.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고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제안을 할 때는 중국 어선이 들어와가지고 북쪽이 말하는 해안 경계선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NLL을 넘어서까지 중국 어선이 와서 고기 잡는 배가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북의 어선들이 배도 적고 기술도 부족하고 엄청나게 큰 상업 어선을 가져와서 싹쓸이 해가는 게 중국 어선이에요. 걔들이 배 한 척당 연간 고기를 잡겠다고 일정 기간 동안, 특히 꽃게잡이 같은 경우에 중국에게 받는 돈, 중국이 북한에게 지불하는 돈이 연간 2만 불 내지 2만 5천 불 내지 3만 불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더 올랐겠죠. 소위 말하는 돈 주고 의장을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합의를 하겠다고 났으면은 중국이 우리 NLL을 넘어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서해 평화협력지대라서 너희들은 고기 잡아도 된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반대하면 북쪽이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평화협력지대니까 누구든지 들어와 고기 잡으면 될 거 아니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정부가 그게 반기를 들만 무슨 사드 때의 경제 보복 이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설칠 겁니다. 온갖 보복을 다 할 겁니다. 사드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보복뿐만 아니라 우리 한일업 협정 때문에 독도 문제가 저렇게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공동수역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평화협력지대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 영토를 가지고 이런 호작질을 하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호락호락 우리말에 찬성을 해줄 것 같으면은 우리 혼자서 벌써 핵 문제 해결 다 했습니다. 이거는 뭐 남북한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끌어들이면서 한반도를 전쟁판, 분쟁판으로 만들자거나 아니면은 중국은 들어와서 우리 자원, 경제, 안보 다 간섭해도 괜찮아 식으로 아예 내놓겠다는 건지. 참 큰일입니다. 이거 뭐 국방부가 나름대로 NLL 기준선이 우리 기준선을 북한이 못 받아들일 거다. 우리 군이
NLL 포기는 못 받아들일 거다 얘기했는데 이 얘기 또 성명무 장관이 대통령이 얘기하면 You shut up. 입 다물어. 청와대가 또 뒤에서 나설 겁니다. 말 조심해.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안보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국방부를 안보의식 말살 작전을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 7살 애들부터 세뇌 공작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그게 평화협력지대니까 군함도 들어가면 안 되고 가만 놔둬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외무부가 알아서 외교부가 알아 처리할 거야. 청와대가 알아 처리할 거야. 이렇게 나올 겁니까? 지금 뭐 4월 30일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청와대는 들떠서 세상에 준비위원장을 임종석 비서실장을 시킨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분이 누구예요? 주사파에서 자기는 벗어났다고 한 번도 커밍아웃 한 적도 없습니다. 북쪽의 목소리를 신앙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위원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너무 걱정됩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뭐 개헌도 내놓고 남북 정상회담도 내놓고 여러분 안보의식은 국가가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미국은 인민의 국가입니다. 한 사람도 미국이 자기에 터바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국이 된 국가인 이유는 국민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법 정신과 미국이라는 국가가 만든 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의무의식과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그 나라가 세계 제1강국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